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가 다시 한번 기적적인 역전을 보여주었지만 끝에 이르러서는 네덜란드 선수의 손찌검에 당해 금메달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국내 커뮤니티에서 쇼트트랙의 신이라 칭송받으며 역전승의 여제라 불리는 최민정은 지난 1000m 결승에서도 자신의 우수한 역량을 여실히 증명해내고야 말았는데요. 처음에 여유롭게 페이스를 가지던 최민정 선수는 6바퀴를 남겨뒀을 때는 어느새 가장 후미까지 밀렸고 3바퀴밖에 남지 않았을 시점에도 4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바퀴가 남게 되는 순간 그녀는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이며 아웃코스로 폭풍 역전을 시작했지만 한 바퀴가 남을 때까지도 앞에 선수들이 틈을 주지 않아 계속해서 4위에 머물렀죠. 이미 한 바퀴를 풀 아웃코스로 돌았기 때문에 체력의 저하가 오기 시작했을 테고 이대로라면 동메달도 획득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전을 위한 아웃코스 추월을 끈질기게 시도했고 결국 2위에 올라 현장의 모두를 흥분시켰습니다. 겨우 반바퀴 밖에 남지 않은 시점 그녀는 아슬아슬한 인코스 추월을 시도하며 이제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선두를 달리던 네덜란드 선수를 위협했는데요. 하필이면 결승선을 앞두고 날 세우기를 하던 도중 위기를 감지한 네덜란드 선수가 최민정 선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뒤로 미는 바람에 근소한 차이로 최민정 선수가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이 장면을 목격한 국내 네티즌들은 네덜란드 선수가 밀지만 않았어도 최민정 선수의 승리다 라며 네덜란드 선수에게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쇼트트랙에서 손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저지하는 것은 페널티로 분류되긴 하지만 결승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사소한 몸싸움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에 올림픽 심판진은 이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민정 선수도 이것을 알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끝까지 전력을 다해낸 자신이 대견하여 간이 시상식에 오르는 순간까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장면을 유심히 분석해보던 세계 네티즌들은 돌연 최민정을 실격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의 장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 중국 선수가 선두를 달리던 헝가리 선수를 결승선 앞에서 넘어뜨리고 금메달을 빼앗던 사상 초유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어야 했지만 이 사건이 더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반칙을 한 중국 선수가 페널티를 받지 않고 반칙을 당해 넘어진 헝가리 선수가 되려 페널티를 받아 헝가리 선수는 아쉽게라도 받았어야 했을 은메달마저 박탈당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판정이 정말로 옳았다면 최민정 선수 역시 네덜란드 선수에게 반칙을 당했으니 헝가리 선수와 마찬가지로 은메달을 박탈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는 논리인 것이죠. 사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헝가리 선수는 중국 선수의 공작에 넘어져 버렸지만 최민정 선수는 앞선 계주에서도 보여줬던 훌륭한 몸싸움 실력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선수의 반칙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텼다는 점일 것입니다. 엄청난 허벅지 힘을 바탕으로 끝내 은메달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는 이제 아웃코스 질주로 늘 통쾌한 역전을 보여주던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전설 진선유를 넘어선 것도 같다는 극찬이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가는데요. 은퇴까지 올림픽 최초 여자 쇼트트랙 3관왕 2005-2007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3연패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쇼트트랙 월드 챔피언이었던 진선유를 넘어선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현재까지 금메달만 14개나 따낸 최민정 선수는 아직 23세의 나이로 잠재력이 충분하기에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그녀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응원이 잇따릅니다.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의 설명에 따르면 축구에 손흥민 존이 있다면 쇼트트랙에는 최민정 존이 있다는데요. 보통의 선수들이 코너 구간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스케이팅을 하는 반면 최민정 선수는 코너 진입 구간에서 급격한 직각을 그리는 스케이팅 기술을 구사합니다. 때문에 최민정 선수와 같은 동선으로 코너를 진입하던 뒷선수들은 최민정 선수가 앞에서 무엇을 하든 뒷선수끼리 엎치락뒤치락 다투는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만약 최민정 선수의 바로 뒤에 쫓아오던 선수가 최민정이 견제하던 라이벌 후보였다면 최민정 선수 뒷공무니만 열심히 쫓아오다 생뚱맞게 튀어나온 다른 선수와 경쟁하며 뒤로 처지게 되는 거죠. 또한 최민정 선수 뒤에 쫓아오던 선수가 최민정 선수보다 안쪽 동선으로 타이트하게 진입하던 중이었다면
최민정 선수의 급격한 직각 스케이팅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민정 선수는 자연스레 뒷선수들끼리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만들고 자신은 유유자적 여유로운 선두를 유지하게 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최민정 코인을 탈 정도로 유튜브에 진심인 남자, 올림픽 금메달보다 유튜브 골드 버튼을 받고 싶다던 남자 곽윤기 선수는 정말로 유튜브 골드 버튼에 근접할 정도로 갑자기 전 세계적인 인기를 폭발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을 기점으로 15만을 조금 넘기던 구독자가 폭증하며 이제 40만을 훌쩍 넘겨버렸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다름 아닌 같은 날 곽윤기 선수가 보여줬던 미친 주행에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역전 부스터하면 최민정이었는데 이제 곽윤기 선수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곽윤기 선수는 이날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마청이자 리더로서 출전했죠. 곽윤기 선수는 1989년생으로 1993년생인 김동욱 선수보다는 3살, 1999년생 박장혁 선수보다는 9살, 1999년 황대현 선수보다는 10살, 마지막 막내 2000년생의 이준서 선수보다는 무려 11살이나 많은 고령 선수인데요. 보통 20대 초반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20대 중반에 은퇴를 하는 쇼트트랙 종목에서 30대의 나이에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베이징에 가게 된 이유를 곽윤기는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그는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키가 대부분 170cm를 웃도는 것을 감안했을 때 164.6cm라는 다소 작은 키를 갖고 있어 몸싸움이 치열한 쇼트트랙에서 상당히 불리하죠.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는 스케이트로 얼음을 밀어내는 동작인 피치를 작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빨리 결승선에 닿기 위해 발을 뻗는 날 들이밀기에서도 치명적인 단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곽윤기는 2005년 세계선수권을 시작으로 금메달 9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의 엄청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곽윤기가 자신의 단점에 절망하기만 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게 역전을 가져다 준 그를 우리는 현장에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곽윤기 선수는 자신의 단점들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작은 체격을 적극 활용하는 스케이팅을 구사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돌파 시도도 못할 비좁은 공간을 자유롭게 파고들 수 있으며 가벼운 몸무게 덕분에 순간 가속도를 폭발시키고 최고 속도의 상황에서도 급격한 방향틀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금메달리스트인 황대현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곽윤기 선수는 한국이 보유한 유일한 올라운더였죠. 그가 나이를 드는 동안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훌륭한 루키 선수들이 등장했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그는 개인전에는 출전하지 못하고 계주에만 출전하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폭발적인 인코스 추월로 전 세계인이 스스로의 눈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곽윤기 선수와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내자 전 세계 쇼트트랙 팬들은 중국이랑 같이 달리면 자동으로 감점되는 그들만의 룰에 지친 상태였지만 이날만큼은 생중계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한국의 스케이팅이 진짜 쇼트트랙의 묘미라며 전율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쇼트트랙의 포텐을 폭발시켰다고 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역시는 역시라는 말처럼 중국은 동경기 중결선에서 리원룽이 혼자 꽈당 넘어지며 최종 4위를 기록했지만 심판의 비디오 판독 이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11바퀴를 남긴 상태에서 혼자 욕심을 부리던 중국의 리원룽이 교대 직후 무리하게 치고 나가다가 캐나다 선수의 스케이트날에 부딪혀 넘어졌고 이것은 누가 봐도 서로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릴 적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응원을 열심히 하면 응원 점수 1000점씩 주던 룰이 적용된 건지 중국이 넘어진 이후 관중석을 메우고 있던 중국인 팬들이 짜요라며 응원한 것이 추가 점수가 되어 중국은 자신들보다 빨리 돌아온 일본보다 어드밴스를 받아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걸 지켜본 한국의 박승희 해설위원은 자유이용권이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마치 세계의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중국인들의 축제를 구경만 하라는 것 같은 상황을 비꼰 것인데요. 사실 중국은 이미 올림픽 연회에서부터 자신들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세계 정상급 외빈들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는데 이때의 식탁 모양은 그들이 타국에 대해 갖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죠. 보통 연회라 함은 서로 간의 평등함을 강조하기 위해 둥근 식탁을 준비하고
그나마 주최 측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외교 상대를 한 테이블에 동석시켜 우대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초대한 귀빈들을 일렬로 촘촘히 앉히고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측 인사는 맞은편에 띄엄띄엄 앉혀 과거 타국의 외교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던 시절을 재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테이블을 관통하는 물길 역시 용을 상징하기에 중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으며 시진핑은 그 모두의 위에 군림하는 황제라는 메시지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중국의 태도에 전 세계는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충격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정행위를 너무나도 많이 겪어본 한국만은 그다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쇼트트랙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나오는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쇼트트랙 월드컵 5차 최종 당시 한국이 결승 1위로 들어왔으나 중국 판커신 선수의 반칙으로 한국 선수가 실격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커신의 억울하다는 듯한 제스처는 우리 국민 모두를 분노하게 했죠. 그리고 2013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크게 아웃코스로 돌며 추월을 시도하던 박승희 선수 뒤로 중국의 판커신이 일부러 다가와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대놓고 찍히기도 했습니다. 앞 선수를 추월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생각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코스인데 이 중국 선수는 자신의 앞에 있는 중국 선수를 추월할 박승희 선수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러 진로를 아웃코스로 빠지며 방해 공작을 펼친 것이고 이것은 두 눈이 달려있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물론 박승희 선수는 중국의 반칙 따위 연연하지 않고 역전에 성공했지만 판커신은 기어이 그녀에게 달라붙어 팔로 밀어버리는 반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심판진들 역시 이리로 골인한 박승희 선수에게 반칙을 선언하고 정말로 반칙패 당했어야 할 판커신을 어드밴스로 올리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2013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판커신의 친구 왕멍이 박승희 선수와 자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많은 망언으로 욕을 듣고 있는 왕멍인데 왕멍은 이 반칙으로 실격 처리됐지만 다른 경기에서도 물불 가리지 않는 경기 운영을 보여 결국 종합 1위의 타이틀을 따내는 양심 없는 행보를 보였죠. 동일 대회 3000m 계주에서는 한국이 1위로 달려가던 도중 판커신이 자신의 주특기 몸통 박치기를 시도하며 한국 선수를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는 이제 그들의 반칙에 이골이 났던 박승희 선수가 판커신의 반칙은 예상했다는 듯 결승점 직전 판커신이 그녀를 낚아채려는 것을 가볍게 뿌리치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때 판커신의 변명은 순간 중심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은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걔네들은 조금이 아니라 그냥 죄책감이 없어요. 다리를 잡아당기는 게 자기 실력이고 기술인 줄 알아요. 걔네들은 상대 선수에게 절대 미안한 감정도 갖지 않고요. 자기 실력으로 메달을 딴 거라며 되려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는 늘 올림픽 심판의 지지가 뒤따릅니다. 중국 선수와 경기를 치를 때는 항상 편파 판정이 있었고 특히 중국 땅에서 할 때는 더 심각해요. 중국은 그냥 자기네 나라 아니면 다 깎아내리는 해설이라든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다 같이 좋은 시합하자는 분위기가 아닌 그냥 우리 잔치나 구경하라 이건 것 같아요. 얼마 전 여자 쇼트트랙 간이 시상식에서 중국 선수가 1위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김아랑 선수는 중국의 국기를 검지로만 살짝 잡았다가 툭 놓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크게 열광하며 음수봉투 들고 있는 것 같네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전 세계가 중국의 동네 잔치를 비판하고 있을 때 중국의 한 네티즌은 심판의 판정은 페어했다, 공정했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한국의 유명 작사가 김이나는 오타가 귀엽네요. 페어가 아니라 페일, 실패겠죠. 라는 댓글을 품격 있게 달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듯이 국가에는 국격이 있습니다. 올림픽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중국이 제대로 된 국격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기에 우리 선수들이 부디 몸 건강히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